11월 21일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산업도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선 분야인 만큼 제2의 반도체로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자칫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선정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조사에서 2017년 4위, 18년 3위, 19년 4위, 20년 4위, 그리고 작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구글은 올해 106점을 얻어 2위로 밀려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자 부담액이 올해 말에는 기업은 25%, 가계는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4곳 중 한 곳은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본사와 공장이 해외 이전을 앞둔 스타트업도 있다고 합니다. 우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카페와 빵집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도 연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생크림과 버터는 각각 10%, 7% 올랐고 흰 우유는 약 8%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일하지 않고 쉬는 빨간 날은 67일입니다. 내년 달력을 살펴보면 가장 긴 빨간 날은 설과 추석 연휴로 각각 4일을 쉴 수 있고 빨간 날과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결해 3일을 잇따라 쉬는 날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말 실수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일이다. 왜 자꾸 논란을 키우는 건지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야3당 국정조사의 요구에도 수사 종료 시까지 국정조사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200석 가까운 야권의 요구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7개월 만에 10,000명이 늘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무대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퇴진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참사 당일 현장 경찰의 부실됨과 함께 소방안전근무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수능을 다시 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을 통해 진로를 바꾸기 위해 대체로 의치, 한약수로 불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대기업을 다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한계를 느끼다 보면 전문직을 원하게 돼 수능으로 달아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주와 전남 지역에 유례없는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상수원이 고갈 직전입니다. 올해 강주 전남 지역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비가 가장 적게 내렸습니다. 올해 가뭄 일수는 현재까지 250여일로 49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작됐고 광주도 내년 봄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까지 가뭄 지역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북한은 연일 화성 17형 성공을 자축하며 핵 선제 타격권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BTS 멤버 전국이 화려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에콰도르가
개최국 카타르를 2대0으로 꺾고 대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속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역대 최강의 참가 방패로 불리는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레파를 앞세워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2022년 11월 21일 뉴스 단신이었습니다.